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목 이물감, 즉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에 이물감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인후두 이물감입니다. 글로버스 파링거스에서 일종의 이제 증상명이자 하나의 병명으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별한 원인 없이 항상 목이 답답하고 덩어리가 낀 듯한 증상으로 여러 원인 질환이 일으키는 하나의 증상군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일종의 신경증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았어요.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거나 불안장애, 우울증,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어떤 정서적인 요인이 이제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후두 신경증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경증뿐만이 아니고 인후두 역류 질환, 또 식도 운동 이상, 식도 및 인두의 이상 수축, 윤상 인두근의 이상, 이런 이유들은 이제 음식을 삼키고 내려보내고 하는 움직임의 이상이 있다는 의미이고요. 혀의 후반부에 이제 요게 구개편도이고 혀의 후반부에 있는 요 부위가 설편도인데 이 설편도가 염증과 같은 소인으로 인해서 부어 있는 경우, 또 위 12장의 궤양이나 위의 어떤 병변, 위의 운동성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인후두 역류증입니다. 이 병은 위 내용물이 인후두 부위로 역류해서, 즉 목 부위로 이제 산이 넘어온다는 얘기죠. 나타나는 질환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목에 한정해서 이비인후과적으로 부르는 병명이에요. 결국 위식도 역류 질환과 같은 병인데요.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은 결국 위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와서 산이 직접 쓴물이 넘어와요. 이런 증상이나 또 식도에 자극이 되니까 속이 쓰리고 또 목에 자극이 돼서 이물감도 유발하고 이러한 병이란 얘기예요.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흉비, 탄산, 토산, 매핵기 이런 병증과 이제 병증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목에 이물감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인후두 역류증이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후두 역류증과 관련된 흔한 증상들을 이제 알아보면, 첫째는 인후의 청소행위,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으니까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목 청소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이러한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침, 목에 자극이 되니까 기침이 자꾸 나요. 누워 있을 때 더 기침이 잘 생기는, 그러니까 야간에 수면 중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기침이 잦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셋째는 이제 인두 이물감입니다.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뱉어내도 나오지도 않고 삼겨도 당연히 삼킬 게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음성의 변화. 그래서 목에 만성적으로 목이 쉬어 있는 경우 등이 흔하게 인후두 역류증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목 이물감이 위산의 역류로 인해서만 나타나는지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좀 엇갈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24시간 산도 검사라고 시행하는 환자들에게서 인후두 증상의 심한 정도는 역류의 세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산이 많이 올라올수록 목의 이물감도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죠. 둘째는 역류 증상 지수나 음성 장애 지수, 즉 목의 이물감과 관련된 증상을 평가하는 어떤 도구나 또 목의 목소리와 관련된 어떤 평가 도구, 이런 것들의 결과치들이 정신과 질환들,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스트레스의 민감성과 관련된 어떤 증상들과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산의 역류로 인해서 목에 이물감이 나타난다 라고 결과들을 보고한 논문들이 있고요. 이와 반면에 인후두 이물감을 호소하는 환자에게서
신체화 경향이나 우울감, 정서 불안, 건강 염려 등의 경향이 높다. 이거는 뭔가 정서적이고 과민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고, 또 인후두 역류 질환에 쓰이는 대표적인 약제가 양성자 펌프 억제제거든요. 이 억제제를 투여해도 약 45%에서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수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단순히 산의 역류, 또 역류된 산의 자극으로만 인해서 이물감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요소가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죠. 그러므로 목 이물감은 위산 역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지만 그 외에 뭔가 과민하고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 이런 어떤 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후비르 증후군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후비르 증후군은 코 및 부비동에서 생산된 점액이 인두에 고이거나 목에 고인다는 얘기예요. 코가 뒤로 넘어가서 목에 이제 자꾸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겠죠. 또 지속적으로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자연적이거나 또는 이게 이제 불편하게 느껴져서 의도적으로 기침을 하는 이런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기침 증상뿐만이 아니고 잦은 비루가 관찰이 돼요. 코가 넘어가는 게 이제 뒤 목에 달라붙어 있는 게 보인다는 얘기고, 또 오늘의 주제와 관련돼서 목에 이제 이물감도 생기고, 또 단순히 이물감 정도가 아니라 불쾌하거나 건조한 느낌, 또 목의 가래를 제거하려는 어떤 버릇, 또 심할 경우에는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수에서는 구인두 부위, 우리가 아에서 목젖 저 뒤편에 보이는 부위를 구인두라고 하는데, 이 구인두에서 자갈밭같이 울퉁불퉁하거나 또 비인두에서 점액 및 화농성의 분비물이 관찰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시는 그림처럼 요게 이제 편도가 부었다라고 할 때 보이는 구개편도예요. 양쪽에 이렇게 구개편도가 있고, 또 목젖이 이렇게 있죠. 요 뒷부분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구인두에 해당이 되는데, 이 구인두가 이제 흘러내려온 코 같은 게 이렇게 달라붙어 있거나, 또 요렇게 울퉁불퉁한 이제 자갈돌 모양처럼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종종 관찰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누렇게 이렇게 끈적끈적한 코가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후비르 증후군은 최근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두 개 같은 병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목 뒷부분에 이제 코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코가 자극이 돼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상기도 자체의 염증이나 기도 부위가 과민해져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도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코가 직접적으로 뒤로 많이 넘어가는 어떤 원인 질환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비염이라든가 대표적인 알러지 비염이 있겠죠. 또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병이 있어서 실제로 후비루가 많아지는 건지, 또 그 외에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 위식도 역류질환 등과 이제 구분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의 이물감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인후두 이물감, 이 가운데 이제 인후두 신경증의 유형이 아닌지 먼저 고려를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후두 역류증, 즉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인해서 산의 역류로 인한 어떤 목의 이물감이 아닌지도 구분해야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후비르 증후군, 즉 코가 뒤로 넘어가면서 자극이 되는 건 아닌지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인후두 역류증과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목의 이물감을 먼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표준적인 치료 약제로 산의 분비를 억제해주는 PPI라는 약제를 쓰게 되는데 한두 달 꾸준히 복용을 한 후에도 증상이 소실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우울제와 같은 약제를 쓰게 되는데, 이와 반면에 한방에서는 목의 이물감뿐만이 아니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 메스꺼리고 또 트림이 올라오고 이러한 증상들이 또 정서적인 자극을 받으면 더 심해지는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들을 위주로 해서 기울 남조에 해당하는 특정 진단 유형, 이를 이제 변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진단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체된 기운을 소통시켜주고 또 이렇게 맺혀 있는 담음을 제거하는 약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방 치료가 PPI와 같은 표준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